주요 우울장애란 무엇인가요? 주요 우울장애는 지속적인 우울함과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이 특징적인 정신건강장애입니다. 일상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감정적, 신체적, 그리고 행동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슬픔의 미로를 탈출하기 주요 우울장애 이해하기. 주요 우울장애의 주요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질환의 증상은 다양하며 우울한 기분, 흥미 또는 즐거움의 감소, 체중 변화, 수면 패턴 변화, 피로감, 죄책감이나 무가치함의 감정, 집중력 저하, 그리고 자살 생각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주요 우울장애를 설명하는데 효과적인 심리학 이론으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인지 이론, 아론 베게 인지 이론은 우울증이 부정적인 생각 패턴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 미래,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 비합리적이고 부정적인 자동적, 인지적 왜곡을 가지고 있어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학습된 무력감 이론 마틴 셀리그먼의 이 이론은 개인이 자신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사건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될 때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무력감은 반복적인 실패 경험으로부터 학습될 수 있으며 이는 우울증의 발달로 이어집니다. 애착 이론. 이 이론은 초기 양육 스타일과 부모와의 관계가 개인의 정서 조절 능력과 대인관계 스타일을 형성한다고 보고 이러한 초기 경험이 우울증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안전하지 않은 애착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은 나중에 우울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 세 가지 이론은 모두 주요 우울장애의 발생과 관리 방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며 각기 다른 치료 접근 방식의 기초를 마련해 줍니다. 주요 우울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진단 기준으로는 DSM-5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환자는 최소 2주 동안 우울한 기분이나 흥미 상실과 같은 주요 증상을 겪어야 하며 이외에도 다른 여러 보조 증상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주요 우울장애를 다른 질환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감별 진단은 우울장애가 아닌 다른 조건들, 예를 들어 양극성 장애, 불안장애, 약물 사용 등으로 인한 우울 증상과 구별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병력 청취, 신체 검사, 필요한 경우 혈액 검사를 통해 다른 원인을 배제합니다. 주요 우울장애의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치료 방법에는 약물 치료, 정신치료, 정신분석치료, 그리고 경우에 따라 전기 경련 치료나 반복 경두계 자기 자극 같은 생물학적 치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우울장애 환자의 치료에서 마주치는 가장 큰 도전은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주요 요소가 있습니다. 치료 접근의 개별화 환자마다 증상의 유형, 정도, 그리고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게 맞는 일괄적인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각 개인의 필요에 맞게 치료 계획을 맞춤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료 유지 문제. 우울증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환자들이 치료 계획을 지속적으로 따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동기 부족과 희망감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 정기적인 치료 세션에 참여하거나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정신적, 사회적 스티그마 우울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인 경우가 많으며 이는 환자가 도움을 구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티그마는 치료를 받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증상을 숨기거나 부정하는 경향을 증가시킵니다. 이중 진단의 복잡성 우울증은 종종 다른 정신적 또는 물리적 건강 문제와 공존합니다. 예를 들어 불안장애, 알코올 또는 약물 의존 등 다른 문제들과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 이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리와 재발 방지 우울증은 재발 가능성이 높은 장애입니다. 한 번의 치료로 완치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환자의 생활 습관, 스트레스 관리 능력, 그리고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도전들을 인식하고 각 환자의 상황에 맞추어
진단하고 치료하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결과를 달성하고 장기적인 회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우울장애의 치료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최신 동향은 전통적인 접근 방식과 새로운 기술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최신 치료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치료 및 모바일 건강 응용 프로그램, 우울증 관리를 위한 스마트폰 앱과 온라인 플랫폼이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환자가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인지 행동 치료와 같은 기법을 기반으로 환자가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개인화된 의학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개인의 유전적 프로필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약물을 선택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화된 접근은 약물 치료의 효과를 최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경자극 기법의 발전. 전기경련 치료는 오랫동안 우울증 치료에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반복 경두계 자기자극과 외래 감전요법과 같은 덜 침습적인 방법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들은 뇌의 특정 부위에 직접 자극을 주어 우울증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케타민과 같은 신경성장 촉진 약물. 케타민은 전통적인 항우울제가 효과가 없는 환자들에게 빠른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케타민이 신경성장을 촉진하고 빠른 시간 내에 우울증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신치료의 혁신적 접근. 인지 행동 치료 외에도 정서 초점 치료, 마음챙김 기반 인지 치료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치료가 우울증 치료에 점점 더 통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개인의 감정 처리 방식과 사고 패턴을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최신 치료 동향은 주요 우울장애의 치료를 더 효과적이고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 다양한 환자들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우울장애의 경과는 어떻게 되나요? 주요 우울장애의 경과는 환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는 한 번의 에피소드 후 회복되지만 다른 이들은 반복되는 에피소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증상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관리 계획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